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방에 지지도 반등 효과 있을 거라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가 됐었죠. 그리고 어제 구체적으로 오늘 몇 시에 만난다. 이게 다시 공개가 된 상황. 그리고 오늘 만남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왜 만날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짧게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밀지 마십시오.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울산이 여기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울산에 정말 잘할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울산을 맡겨주십시오. 자, 김광선 변호사.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전직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가에 대해서 아니 전직 대통령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겁니까?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근데 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이에요. 그것도 대구를 가서 지난주에도 대구 갔는데 또 간 거예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거 총선 앞다고 만난 거 그냥 그저 전직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건 좀 정치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거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르다. 그렇죠. 지금 총선을 지휘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동향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나.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데이터에서도 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마 결론은 결국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층까지도 우리가 꽉 잡고 있지 못하다.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 그거는 곧 영남에서도 완벽하게 지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총선의 승리는 TK 영남에서 어떤 굳건한 예.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지 총선이 가능하거든요. 승리가. 그래서 일단은 뭐 15일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아무튼 기반 다지겠다. 텃밭에서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왜 이렇게 지지에 있어서 어떤 보수층이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마 분석을 했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 상당히 강성 보수 지지층이 지지하고 있는 뭐 도태우 예. 후보랄지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소속 출마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반발심도 보수 쪽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독이는데
본인이 그냥 뭐 공천 취소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희석이 될 거고, 그냥 어쨌든 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뭐 구치소에서 수감을 한 대통령이지만 아직은 상당히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바쁜 일정에서도 시간을 빼서 이렇게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의 분석대로라면 그저 전직이라서 만나는 건 아니고요. 총선 앞두고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상황까지 감안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영남 지역에서 보수 후보를 표방하지만 무소속으로 출전한 그런 후보들까지 의식한 상태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목이 늘 붙은 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선거의 여왕. 박, 만난, 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짧게 소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 전반과 현안 등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씀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뒷받침 잘해달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는 단합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30분 동안 오갔다는 거예요. 박창한 전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단합해야 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 했을까? 저는 그만큼 다급하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 시내, 울산 시내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막지 못하면은 정말 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까지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보수의 어떤 그 중심 인물들이 내놓을 예. 수 있는 말이 뭘까? 당연히 지층의 결집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위기일 때는 믿는 거는 집토끼 텃밭이다. 그렇죠. 일단은 이 낙동강 벨트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만약 이거 무너지면 정말로 지난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위 심판론 앞에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당정 엇박자예요. 소위 말해서 당정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무너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뭉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재임 중에 총선을 겪어봤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심각한 위기감 예.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PK를 사수하고 그다음에 근거지를 사수하는 예. 이런 전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화합, 단합 이걸로 화답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중에 오늘 울산을 방문한 모습까지 잠깐 전했는데 어제 사실은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울산에서 모습과 그 모습은 상당히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쪽의 어떤 분위기와 영남 쪽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른데 일단 위기 상황에서는 텃밭, 영남 지역을 뭔가 더 단단히 해야 된다. 뭐 이런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요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기다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이 숫자로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요. 지역구 투표 영향인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는가? 그러니까 지역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35.3입니다. 민주당이 50.4로 격차가 좀 납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 네. 국민의힘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고전인 겁니까? 지지율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다시 작동을 한 거죠. 다시 작동을 했다. 2월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다시 불이 붙은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총선을 놓고 얘기할 때 이게 회고적 투표냐 뭐 전망적 투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회고적 투표로 그 규정이 될 경우에 이게 왜 무섭냐 그러면은 회고적 투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봅니다. 이른바 이게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심판의 기제가 작동하게 되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보게 되면 전국을 일종의 하나의 단일 선곡으로 묶는 이른바 단일 이슈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긍정 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긍정 부정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6대 4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긍정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이 60%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말하자면 확실한 회고적 투표가 작동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만 정당 지지도를 여기에 바로 이렇게 그 대입시키는 거는 조금 이거는 다른 이유가 제가 아무리 전국을 하나의 단일 이슈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구에서는 후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정당 지지도와 결합을 시키면은 약간의 편차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쭉 가는 추세가 내일이 당장 투표일이라면은 지금 저 뉴스토마토 조사에 의하면은 50%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를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근부를 바꾸든가 아니면 후보 경쟁력을 바꾸든가 해서 이걸 뒤집지 못하면은 선거는 필패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여당에서 이제는 이 판을 크게 스윙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아주 필승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구도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판 자체를 흔들고 바꿀 수 있는 물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큰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처음에는 그 카드로 생각했을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내걸자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취소돼 버렸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현수막 얘기예요. 국민의힘 종북 현수막입니다. 이른바. 이거를 만들어서 내걸기로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취소했습니다. 이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글자로 두 가지인데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두 가지 글자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긴급 지시를 합니다. 이거 내걸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근데 오전부터 후보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 내거는 게 맞습니까? 이게 통하는 거 맞습니까? 막 이런 반발들이 나왔어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죠. 이거 걸면 안 됩니다. 철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지시가 되고 철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결국 철회가 됐지만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 지금 반전의 카드 회심의 일격이 필요한 때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긴급 지시를 윤재옥 원내대표, TK 예. 출신이죠. 서울 수도권의 민심과 약간 좀 괴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긴급 지시를 내렸다가 후보자들 사이에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자들 사이에서 당에서 긴급 지시가 왔지만 안 걸겠다. 인터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거는 못 겁니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거네요. 지금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이 기존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지금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은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일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른바 TK 보수층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예. 이 메시지를 갑자기 던지니까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황당한 거죠. 긴급 지시인데도 안 따르겠다고. 민생 얘기를 하고 현수막에는 민생을 챙긴다 잘하겠다 이거였었는데 갑자기 종북 세력 그렇죠.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 지도부 내에서 약간 이제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도권 후보자들의 이 아우성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긴급 철회 지시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도 지금 선거 전략을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 중심의 이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PK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예. 뭐 판이 약간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표가 120석이 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격전지가 많아요, 접전지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 후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TK 후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뭐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재정비 하는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빨리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지금 저 종북 현수, 이른바 종북 현수막이라 불러요, 지금 언론들은. 저 현수막의 내용은 이른바 TK, PK 지역에서는 통한다고 판단해서 저걸 만들었을까요? 저 내용은 아마 보수층에는 좀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보수층에 소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 계속 지금 범죄자, 정부 세력, 그다음에 운동권 청산 이런 일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저걸 의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표심에 과연 영향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표에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총선에 얼마 남지도 않은데 또 가지고 갔던 슬로건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럼 총선에 뭔가 득표랄지 그런데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저것은 상당히 이제 이념적이다는 그러한 문구 아닙니까? 예. 그럼 저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념적으로 가지 예. 않느냐라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이른바 종북 현수막을 내걸라는 지시를 했지만 결국은 오늘 오전에 취소된 이 상황과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결이 다른 겁니까? 아니 지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건 보수라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종북이랄지 이런 것은 보수 중에서 상당히 강성 보수층. 이제 그걸 타겟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예. 저게 중도에는 상당히 저 부분 자체가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 걸고 내린다고 하는데 저거 자체를 철회한 건 잘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플랜카드를 만들어진 경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총선 전략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잘 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좀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총선 전략을 이제 누가 어떻게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아니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구 총선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환 전 교수님께는 제가 이 맥락인데 좀 다른 질문으로. 저 이른바 종북 현수막.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좀 보죠. 이게 좀 걸리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그냥 취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 아마도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의 리더를 겨냥한 말 같고요. 그다음에 종북 세력이라는 거는 뭐 여당에서 많이 썼으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현수막 관련된 것과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여권의 예. 총체적인 전략 멘붕에 빠졌다. 전략 멘붕.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가 예.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글로 밀고 나갔을 겁니다. 예. 분명히 한 달 전에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뭔가 그 당시에 사실 특히 서울 지역에 보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자기 심판론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예. 이 지지율이 급변을 하니까 굉장히 지도부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집토끼 지키는 거냐 아니면 확장성 갖는 거냐. 예. 중도 확장성이 사실은 본선의 핵심인데 예. 오늘 그 중도 확장성 그동안에 뭐 민생 문제로 이걸 뚫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소위 그 집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텃밭이. 이걸 보니까 지금은 이 확장성 둘째치고 집토끼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 내에서 지도부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중도 잡으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민생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지금 지지층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게 바로 저는 이 종북 현수막의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박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좀 더 냉랭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예. 기사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 현수막 사건은 지금 국민의힘이 본선 전략을 과연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기로에 선 대목이고 또 오늘 소위 말해서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나 그리고 이 현수막을 또 걸지 못한 것 예. 이게 지금 소위 심판론이라고 하는 벽에 붙어진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좀 헤매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고민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방을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그 대구를 가서. 그리고 동시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던 저 현수막과 관련된 뭐 해프닝이 할까요? 아무튼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말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게 선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일관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실 양쪽 지지층으로 수렴된 고정 지지층 거의 다 수렴됐고 이제는 예. 10%포인트 이하로 남은 중도를 누가 뺏어오느냐의 그런 싸움이라 그러면은 보다 더 유연하고 보다 더 전략적이고 예. 보다 더 감성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좀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라든가 이제 마케팅 기법을 꺼내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수에서는 전가의 모도처럼 쓰여지는 게 종북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북한 문제 꺼내들면 보수가 집결한다. 그런데 이미 집결할 만큼의 보수층은 다 집결을 했어요. 결국 이제 2주 남은 사이에는 이제 스윙 보트들을 얼만큼 우리가 이제 예. 확보하느냐의 그런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다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민생 이슈라든가 오히려 그 차라리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야당의 어떤 뭐 부동산 실책 같은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을 했다는 뭐 그런 것들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을 꺼내서 해야 되는데 예. 자 이제부터 말하자면 그걸 얘기한 거겠죠.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과 그다음에 양당 조국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프레임을 넣었겠죠. 근데 다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반영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미 반영된 이슈들, 반영된 사안들을 뒷북치듯이 갖다 놓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저는 문제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는 예.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TK에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윤재욱 대표, 그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 예. 홍석준 의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 그쪽의 시각으로 짤 거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 지지층을 강화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보다 10%포인트 이하로 남은 이제는 예. 중도층을 누가 뺏어오느냐의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다 더 그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실생활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꺼내들어야죠. 저도 이거는 빨리 조치하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까 지지율 소개도 드렸지만 약간의 지지율상으로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의 어떤 움직임까지 전해드렸는데